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상세보기 쪽 기능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힌트를 좀 드리고 종료가 됐었는데 바로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상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명령어를 디테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번 게시글이 없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되고요. 있을 때에는 실제로 이번 게시글을 내용을 보여주면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힌트는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키워드도 좀 몇 개 드렸고 구글링을 해보시면서 나온 것들을 보고 한번 해보셔라 라고 했었던 건데, 일단 이퀄스 가지고는 비교를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왜냐면 이퀄스는 완벽히 일치해야만 얘가 참이라는 결과를 뱉어주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이 게시글 번호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퀄스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제가 알려드렸던 start with 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문자열에 그냥 사용이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조건을 추가를 할 건데 이만큼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만큼 붙여넣기를 할 거고, 라이트를 복사를 했구나. 리스트가 위에 있었네요. 이것도 뭐 별건 아니지만 라이트를 좀 더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지금 이걸 구조를 바꾸는 거는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뭐 코드상 효율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제가 굳이 이 라이트를 위쪽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가독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규칙이에요. 이거는 제가 일하면서 쌓였던 습관 중에 하나인 건데, 일단 게시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물론 당연히 지금 하는 방식대로 나중에 실제 게시판을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유사한 식으로 뭔가 발전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일단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써야 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쓰는 기능을 위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써야 볼 수 있으니까 쓰고 보고, 그리고 보는데 그냥 목록으로 볼 건지 상세보기를 할 건지 이것들에 대한 위치도, 그리고 뭐 수정이나 삭제 같은 거는 보는 것보다 좀 더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니까 더 밑에 쪽으로 내려준다던가, 이런 나름의 규칙.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을 해나가실 때에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런 나름의 규칙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시면 내가 짠 코드를 찾기 위해 헤매는 경우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나는 나름대로의 그 순서를 지키면서 개발을 할 거니까. 이걸 막 엄청 의식해서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되, 의식이 됐을 때는 그냥 내 규칙대로 바꿔주는 거,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를 그냥 else if로 바꿔놓고 얘를 2% 바꾼 다음에 이만큼 잘라서 여기다 붙여넣고 주면 되죠. 그냥 그리고 이렇게,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쓰기 먼저, 그 다음 리스트, 그 다음 이제 상세보기가 나오는 건데, 이퀄스를 쓰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start with 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할 건데,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두 개가 나왔어요. 뭐가 달라요 지금? 일단 인자 개수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 가로 안에 얘는 스트링 프리픽스라고 하는 스트링 값 하나만 들어있는데, 얘는 프리픽스 말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투프셋이라고 읽으면 이 친구까지 인자로 필요하대요.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인데 두 개, 인자가 두 개인 게 하나가 있고 인자가 하나인 게 하나가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자동 완성을 쓸 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얘로 자동 완성을 했다라고 얘처럼 못 쓴다? 이거 아니니까. 보세요. 저는 위에 거를 쓸 건데 이걸 쓸 건데 이걸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그냥 자동으로 칸을 두 개 뚫어 놓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지우고 그냥 한 칸만 넣으면 그냥 아까 그 위에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이름의 메서드는 자동 완성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꺼내놓고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만 쓰면 돼요. 지금 이제 먼저 해서 보여드릴게요. start with은 아까 프리픽스라고 되어 있었죠. 스트링 프리픽스. 그 프리픽스가 그냥 접두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접두사.
얘로 시작한다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MD가 앞에 있는 이 CMD가 뒤에 있는 이러한 문자로 시작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러내고자 하는 상황은 디테일이었으니까 디테일을 넣어주고, 그럼 얘로 시작하면 참을 만나서 이 else if를 탈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날렸을 때 걸러주겠죠. 뒤에 오는 숫자가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일단 얘를 탈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가 동일할 거니까 이만큼이. 그런 상태로 일단 만들어 준 거고, 자, 이제 번호를, 뒤에 온 이 숫자를 잘라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키워드를 더 드렸어요. 뭐였죠?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보여드릴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부터 하죠. 자, CMD 얘를 스플릿으로 쪼갤 거예요. 이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일단 스플릿 메서드도 자동 완성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보면, 얘를 보면 얘도 두 개 나오죠.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 이 두 개가 리턴 타입이 서로 달랐다면 그러면은 잘 골라서 쓸 필요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경우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다, 이 메서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알면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건데, 자, 이 스플릿은 뭐냐면 소괄호 안에 온, 지금 이 자리 안에 온, 이 소괄호 자리 안에 오는 그 인자값을 기준으로 잘라요. 글자를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띄어쓰기를 넣을 거예요. 자, 지금 CMD한테 뭐 들어있어요? CMD가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면 CMD라고 하는 이 변수에게는 이 텍스트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가 들어가는 거죠. 이 문자에서 띄어쓰기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자, 이거를 가지고 스플릿을 하게 되면 그 스플릿의 기준, 얘를 자를 때 그 기준을 띄어쓰기로 할 거야 라고 넣어주면 얘를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죠. 그래서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타입이 문자열들이에요. 스트링 배열입니다. 왜냐? 하나였던 문자열이 기준을, 그 띄어쓰기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잘라졌기 때문에 여러 개, 복수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변수에 그냥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변수는 오직 한 개의 값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리턴 타입이 스트링 배열이라서 제가 스트링 배열 타입으로 이런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담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 뭐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명령어는 이렇게 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한테 뭐 들어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찍어보죠. 자, 이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명령어가 우리가 입력하고자 했던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한다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나온다라는 거죠. 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명령어를 쪼갰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형태 그대로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0번, 1번, 2번 방 3개를 가지고서 제가 출력을 했는데 3번 방이 있을까요? 자, 3번 방도 한번 찍어보죠. 에러 났죠? 이거 무슨 에러일 것 같아요?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라고 하는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왜냐면 얘한테 있지도 않은 방에 접근을 해서 값을 꺼내 오려고 했기 때문에 너
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난 걸 요구했어. 내가 해보니까 이런 방은 없더라 라고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얘가 2번 방까지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얘를 쪼개면 몇 덩이 나오니까? 3덩이 나오니까. 3덩이면 0번, 1번, 2번. 이게 마지막일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몇 번째 데이터요? 우리가 현재 지금 쪼개야 됐었던,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몇 번 게시글인데 라는 정보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몇 번 게시글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글도 다를 거고, 검증해야 되는 글도 다를 거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멘트도 달라져야 될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2번이라고 하는 이 글 번호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건 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그냥 잘라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일 뿐인 거고,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이 2번 방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CMD 비츠라고 하는 애가 2번 방이 방금 전 출력에서 2라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얘는 문자예요, 숫자예요? 얘는 문자죠. 왜 문자예요? 애초에 얘를 각 품고 있는 그 배열 자체가 스트링들이에요. 그럼 문자열들밖에 못 들어가는 타입이잖아요. 그럼 얘가 숫자일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건 게시글 번호니까. 번호는 지금 우리가 어떤 타입으로 쓰고 있어요? 인트죠. 그러면은 물론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인트를 쓰든 스트링을 쓰든 출력 결과는 똑같이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얘를 통해 연산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뭐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타입이 맞지 않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이 CMD 비츠 2번 방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글 번호에 대해서 우리가 형태를 변환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정수로. 왜냐면 실제로 사용돼야 되는 애가 정수니까. 우리는 얻어낸 데이터는 문자열이고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고, 근데 이걸 우린 정수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형태를 변환시킬 겁니다. 자, 제가 문자열을 인트로 형변환을 할 때 얘는 좀 특별하다라고 하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활용할 거예요. 인트 타입의 id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 친구 자체를 형변환을 걸어 줄 건데, 이때는 integer.parseInt 라고 하는 얘를 써주고 이 안에 실제 내가 형태를 변환시키고자 하는 그 스트링 타입의 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꿀 때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런 건 안 된다. 이거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애초에 얘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는 왜 가능해요? 사실 쌍따옴표만 빼버리면 숫자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거를 잡아도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CMD 비츠 2번 방 얘한테 들어있던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부분에 해당을 할 거니까 형태 변환이 가능해지겠죠. 자, 이러면 사실 반은 다 왔어요. 반은 한 겁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일단 이 명령어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 명령어에 해당하면 원하는 로직을 수행할 수 있게 조건 걸러놨고요. 검증해놨고 그 조건을 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이 id 값을 구하는 로직까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제로 게시물을 작성하면 데이터가 어디에 보관돼요? 우리가 맨 위에 전역 변수처럼 만들어놨던 리스트, articles라고 하는 이 리스트 배열이 우리가 실제로 작성한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묶어서 갖고 있겠죠. 아티클 타입으로 묶어서. 자, 그러면 실제로 게시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리스트는 articles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2번 글 볼래, 보여줘 라고 했을 때 2번 글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데이터 어디 있다고요? articles.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몇 번이라고요? 2번. 예를 들어 그러면 articles 안에 2번 글에 해당하는 애가 있어? 라고 일단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확인을 해봐야 너 이거 있네? 그럼 보여줄게
없네? 이런 게시글은 없어. 해줄 거잖아요. 상황이 나뉘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있으면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을 쓸 건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아티클스는 데이터를 하나만 갖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 개 갖고 있죠. 예를 들어 게시글을 3개 썼어요. 그럼 아티클스 사이즈는 몇 나와요? 3 나오겠죠. 전체 개수 그냥 추가하는 대로 사이즈가 늘어날 거니까. 그럼 그 3개 중에서 이번 글이 있냐를 확인하려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티클스를 그냥 편의상 좀 길게 그릴게요. 만약에 게시글이 3개가 있다고 한다면 0번, 1번, 2번 방이 있을 거고 순서대로 게시글을 썼을 때 이 안에 물론 이 그림이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티클스 안에도 객체가 직접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 안에도 리모컨이 연결되는 거지 직접 객체 자체가 들어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가 만약에 1번 게시글이고 뭐 제목이 어떻고 뭐 내용이 어떻고 여기도 2번 어떻고 3번 어떻고 갔어요. 그럼 게시글 3개 들어있는 거죠. 우리 사용자 지금 몇 번 게시글 찾고 있다고요? 2번 게시글. 여기 있네요. 그럼 사람은 여기 있네? 그럼 1번만 갖다 줘야겠네? 하고서 이거 있으니까 보여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 안 된다 그랬죠. 컴퓨터는 이걸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냐면 2번 게시글을 찾고 싶은데 이 아티클스라고 하는 애한테 2번 게시글 있어? 한번 가서 봐야 돼요. 얘는 1번이네? 그럼 아니잖아. 다시 여기 와요. 너 2번 게시글이야? 2번 게시글 맞네? 너 그럼 일로 와. 여기 가요. 너는 3번 게시글이네? 너 아니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 살짝 표현드리면서 이렇게 언급했던 이 과정, 결국 이 리스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회하겠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까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복문을 써줘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을 줄 알고 하나씩 다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for문을 사용해서 이 리스트를 순회를 할 거고요. 순회하는 과정 중에서 얘네들이 각각 그 상태, 첫 번째 반복일 때는 얘를 검사하고 두 번째 때는 얘를 검사하고 세 번째 때 얘를 검사하는 이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글의 아이디랑 내가 실제 찾고자 하는 이 아이디랑 일치해?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면 가져올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넘어갈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작업을 해줘야 실제로 아티클스라고 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문을 써줄 거고 자 여기서는 순회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반복문 중에서 뭐 쓸 수 있어요? 일단 셋 다 쓸 수 있어요. 세 개는 각각 뭐죠? while, for, 향상된 for 순회니까 정순회니까 그쵸?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 거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셋 중에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편해요? 향상된 for가 제일 편하겠죠. 그럼 바로 써볼까요? 아티클스의 타입은 뭐였어요? 아티클스 변수의 타입은 리스트였는데 제너릭이 뭐다? 아티클. 그러면 이 리스트는 아티클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리스트가 됐겠네요. 그러면 매번 반복을 돌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데이터를 꽂아줘야 되는 첫 번째 자리에는 어떤 타입이 와야 돼요? 아티클스를 순회를 시킬 건데 형상된 포문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시켜준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얘가 처음 반복됐을 때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앞에 온 변수에 꽂아주죠. 그리고 그 변수를 가지고 반복문을 돌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고요? 아티클. 그럼 변수를 꽂으려면 아티클 타입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아티클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 근데 매번 반복될 때마다 어떠한 변수에 데이터를 꽂아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변수는 아티클 타입이어야죠. 그래야 서로 타입이 맞는 거니까. 다음 이 과정에서 검사를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상황
현재 반복되면서 검증할 수 있는 그 게시글 첫 번째 게시글, 두 번째 게시글 순서대로 돌 건데 첫 번째 게시글이 갖고 있는 누구랑 내가 알고 있는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첫 번째 게시글이 갖고 있는 아이디랑 지금 향상된 포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처음 반복이 딱 돌면 이 데이터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변수에 갖다 꽂힌 거예요. 그럼 그 아티클이 갖고 있는 아이디랑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랑 비교를 하자라는 겁니다. 아티클.id랑 우리가 알고 있는 id랑 우리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이럴 때에는 보관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찾아낸 데이터가 실제로 일치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찾은 거니까 그 데이터를 갖다 써야 되죠. 그렇죠?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데이터를 어딘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 반복문이 끝나면 이 안에서 사용하는 이 아티클은 사라질 거니까. 그쵸? 얘도 이 안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의 일종일 거니까. 그쵸? 선언을 여기서 해버렸으니까. 자, 그럼 얘가 사라지기 전에 어딘가에다가 보관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어떤 데이터라고요? 아티클 데이터. 그러면 얘를 보관하려는 저장 공간의 타입도 아티클이어야겠죠. 근데 그 변수는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요? 적어도 이 반복문 밖에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 안에 있을 거면 얘랑 다를 바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반복문에서 출력해서 보여줄 게 아니라 찾았으면 뭐 보관해 놓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보여주는 로직으로 갈 거니까. 자, 아티클 타입으로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널이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널은 기본값이니까 그냥 소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만들자마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그냥 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실제로 일치하는 애를 찾으면 그때는 얘한테 지금의 아티클을 넣어둘 거야. 여기서 found article이라는 공간 하나 뚫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반복문 돌면서 너 얘랑 봐봐. 같아 아니야? 다르네? 너 얘랑 봐봐. 같아 아니야? 맞네? 그럼 이 친구를 여기다가 연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found article에. 그럼 반복문이 끝나서 이 안에서 쓰던 이 아티클이라는 애가 사라져도 얘는 일치했던 당시에 아티클이 누군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연결시켜 놓은 거니까. 계속 백업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재공격 메서드 실행했던 그 상황, 그리고 인력관리사무소에서도 사용했던 그 백업의 개념 계속해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백업을 시켜 놓을 거고, 자, 이러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뭐 아이디라고 하는 게시글이 갖고 있는 이 아이디 번호라고 하는 이 값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건 이제 DB를 배우시게 되면은 PK라고 해서 고유한 값으로서 사용하는 키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얘는 절대로 중복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놓은 작업이 게시물을 한번 쓸 때마다 ID 값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증가되는 걸로 저장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게시판에 딱 들어갔는데 게시글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3번 글을 지웠어요, 예를 들어. 그럼 글이 이제 4개 됐겠죠? 1, 2, 4, 5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음 글을 써요. 그럼 여기 3번 비어있으니까 3번 글로 다음 글이 태어나나요? 아니죠. 6번 글로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중복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현상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 가지고 찾았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지금 3개 중에 2번 찾았어요. 근데 얘가 또 2번일 수가 있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가 없죠. 그럼 여기서 얘를 찾았으면 너 일로 와봐 하고 꺼내왔으면 이거 봐야 돼요. 안 봐도 되죠. 그러면 반복문 나가. 끝내. 하나 찾았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은 있을 가능성도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나는 행동들은. 만약에 게시글의 번호, 아이디라고 하는 애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봐야 돼요.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면 오히려 안 된다고 했으니 뒤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백업까지 시켰으면은 더 이상 반복 돌지 말고 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불필요한 연산을 그만큼 덜 하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반복문 순회를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원하는 글을 찾았어요. 자, 이제 우린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게시물이 있나 없나 뭐 가지고 판단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found article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값이 널이래요. 그러니까 코드의 순서를 잘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널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반복문을 돌아요. 돌아서 찾으면 널이 아니라 제할당을 받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는데 얘가 널이래요. 어떤 경우예요? 네, 일치하는 게 아티클스 안에 없었던 경우겠죠. 그러면 이걸 보여주면 되는 경우. 그때 당시 찾으려고 했던 그 게시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널이 아니었다면 얘가 어떤 경우예요? 네, 뭐라도 하나 찾아서 일치를 했기 때문에 제할당을 받은 경우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얘가 갖고 있는 아이디부터 타이틀, 바디를 출력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검증을 할 건데 제가 얘가 널이면 이라고 검증을 할 거예요. 왜 얘로 검증을 하는지 잘 보세요. 메시지 보여줄 거고 이 빈자리에 아이디를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 번호, 제목, 내용 쭉 밑으로 보여줄 건데 자, 코드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얘가 널이면을 검증했고 널일 때 이런 거 보여줄래? 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널이 아니면 해놓고 여기를 얘네들 여기서 보여줘도 되지 않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도 이걸 해줘야겠네요. 줄바꿈.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널이 아닐 때 라고 해놓고 얘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얘네를 위로 올려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 싶을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얘 하면 뭐 나와야 돼요? 게시글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야겠죠. 어떻게 됐어요?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무슨 에러인지 가서 보면은 이거 널포인트 익셉션이에요. 이 널포인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에러다? 지금 초록색깔 블럭도 여기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널이면 안 되는 곳에 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found article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할당을 못 받은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심지어 이 조건이 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 출력문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뒤로 얘가 나오고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왜? 널인 애한테 리모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한테 리모컨을 눌러서 아이디를 꺼내오래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죠?
지금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을 좀 해보자면은 얘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줬다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걸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 이 조건이 참일 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메시지를 보여줬으면 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얘를 하면 안 되는데 했더니 에러가 난 거니까. 그쵸? 이 상황에서 얘를 안 하게끔 하려면 사실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얘가 참일 때 얘는 안 할 거고. 그죠? 얘가 참이 아니면 얘를 할 거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딱히 없었어요. 왜? 지금 이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건 어디? 무한 루프 안. 그럼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얘를 만났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 반복문으로 올라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죠? 그렇죠. continue. 그러면 이런 출력문을 보여줬으면 그때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 버려. 메서드에서 리턴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었죠? 리턴도 한 번 리턴을 만나버리면 다른 밑에 있는 리턴은 그냥 메서드가 끝나버리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if, else 굳이 이렇게 덩어리로 묶지 않아도 조건 하나 보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밑에 그냥 리턴을 넣어줘도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직이 수행이 된다 라고 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continue를 다룰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이러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명령어 다시 입력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컨티뉴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널이 아니면 이라고 해놓고 이만큼을 여기다가 위치를 시키고 얘를 바깥에다 꺼내놓자.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어떨 것 같나요? 문제 없네요. 글 한번 써볼까요? 1번 글 2번 글 잘 나오네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실제로 없어요. 지금은 딱히 막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 당장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기능들을 만들어 나갈 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약간 뭐랄까 관례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코드의 효율적인 최적화를 위해서 항상 부정적인 상황을 막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조건으로 따져서 걸러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을 밑으로 깔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이 상태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디테일이라고 하는 기능 속에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상세 보기를 못 보여주는 상황이죠. 이거를 그냥 의미가 뭐 엄청 적합하진 않지만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조건을 위에서 봐주는 거고 위에서 걸러내고 부정적일 때는 이거 그냥 돌려보내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의 코드 보통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웹 개발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회원가입 같은 걸 하는데 이제 뭐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입력하고 코드가 진행이 될 때요.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순간순간 다 걸러줘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왜냐면 중복 체크를 했을 때 얘가 중복이 됐다면 가입을 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다 조건을 때려서 막아줍니다. 얘를.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되게끔. 근데 그걸 중간중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걸 검증을 해서 막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쌓여요. 뭐 로그인 아이디 중복되면 안 돼. 이런 거 하나 검증하고 내려와서 뭐 비밀번호
네가 지금 입력한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그 두 개를 봤는데 둘이 달라? 그럼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아줘야 될 게 많죠. 그럼 부정적인 것들을 차근차근 다 막았는데 얘네를 다 뚫고 내려왔을 때가 정상적인 코드가 실행이 돼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부정적인 걸 막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중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 넣어놨대요. 그럼 순서가 좀 잘못됐잖아요. 일단 걸러줄 상황을 다 걸러주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라고 코드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얘가 바뀌어도요, 부정적인 상황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따져본다라고 해도 사실 아까처럼 얘가 이 조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순서가 꼬여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게시판을 간단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겪을 상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안 나와도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나중에 코드를 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아직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제가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한 칸 했거든요. 저는 숫자를 입력을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슬러시가 들어갔네. 다시. 여기서 숫자 입력을 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칩니다. 이거 왜 에러가 날까요? 어떤 에러가 났을까요? 네? 나누기에 뭐가 없어서. 얘는 그냥 2번이 없어서 그래요. 어레이 인덱스하고 바운스. 이거는 없는 방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나왔던 에러죠. 그때 그 예외인데, 자, 저는 이 뒤에 입력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얘를 띄어쓰기 기준으로 쪼개면 데이터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겠죠. 근데 저는 2번 방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죠. 2번 방에 데이터가 애초에 2번 방에 있지도 않은데, 있지도 않은 방 가지고 와서 지금 뭐 하겠대요.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없어, 그런 데이터. 야, 2번 방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런 방법을 택할게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바꿔도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상황은 해결이 안 돼요. 아, 해결이 되지. 그렇지, 되지.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 CMD에다가 뭐 해놨어요? 이거 뭐예요? 점 트림. 이거 뭐 하는 거였죠? 양쪽 공백 제거하는 거였죠.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스타트 윗에 띄어쓰기를 안 걸어놨을 때에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공백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CMD에서. 그쵸? 그러면 그렇게 사라진 애를 가지고 순수하게 이만큼만 가지고 스플릿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에 없어요. 이거 일단 이해되세요? 여기 트림 때문에 뒤에 있는 띄어쓰기 한 칸이 사라진 채로 CMD가 완성이 돼요. 왜냐면은 CMD한테 입력받은 거를 넣는 순간에 트림까지 해서 넣는 거니까. 그럼 사용자가 띄어쓰기까지 입력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입력을 해도 결국 CMD 변수는 이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따졌을 때 얘로 시작했나요? 얘로 시작했죠.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로직을 탑니다. 그러면 2번 방 가지고 쓰고 있는데 2번 방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죠. 아까 그 상황, 여기 띄어쓰기를 하면, 자, 제가 또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럼 얘는 어차피 CMD에 여기 공백 없다 그랬죠. 이만큼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시작했나요?
여긴 띄어쓰기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당장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초에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 여기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을 그냥 간단하게 띄어쓰기 하나 추가해서 하면 되는 건데, 아직 사실 문제는 있는 게, 이거 하면 뭐 나올까요? 이거는 넘버 포맷 어쩌고 익셉션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냥 넘버 포맷 익셉션이군요. 왜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자리에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입력한 명령어가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넘버로 바꿀 수 없어 라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형변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막으려면 사실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코드를 짜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면은 그러려면은 사용해야 되는 개념들도 훨씬 다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일단은 딱 여기까지, 이런 거 막아주는 거. 이런 것까지 막아주는 거. 지금 오타도 있었네요, 애초에. 이렇게 디테일 기능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체크해주고 가시면 좋은 게 방식이에요, 방식. 지금까지 equals로 비교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얘로 시작하면 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좀 더 유두리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됐고요. 왜냐면 이 뒤에 오는 숫자를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없는 거니까 1이냐 2냐 이런 거 조건으로 다 못 걸잖아요. 뭐 게시물 100만 개면 100만 개 조건 쓸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유두리 있게 판단하기 위해, 센스 있게 판단하기 위해 이런 걸 쓸 수 있다 하나, 그리고 스플릿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글자, 문자열을 쪼갤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 하나, 그리고 스트링을 인트로 형변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방식 하나, 그리고 순회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조건으로 따져보는 이 방식, 그리고 이때 일치하는 걸 찾았을 때 이 정보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반복문이 끝나도 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백업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완성된 저장되어 있는 마지막에 보관을 완료한 이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널이냐 널이 아니냐를 통해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후처리.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보통 순서가 이래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보를 취하기 위해 해야 되는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꺼내는 게 먼저고요. 그 정보를 꺼내고 나서 얘로 내가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뭘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따져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뭔데 까지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과정들이 다 세분화가 돼서 서로 다른 파일로 쪼개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파일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잡고 이제 흐름을 쭉 익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디테일 기능까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하나 올려드리고 공유를 좀 먼저 할게요. 우리가 게시물 상세 보기 구역,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하나 올라갔을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본인 거 코드에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삭제하는 기능 말고 삭제보다 이거 먼저 하죠. 게시물 작성 시에 현재 날짜와 시간 정보를 같이 저장하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런 거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 현재, 날짜, 구하기. 그냥 이대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구글에. 그러면 다양한 글들이 나올 겁니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은 대충 뭐 자바 버전 8 뭐 이전과 이후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뭐 데이트라고 하는 뭐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식도 나올 거고, 뭐 로컬 데이트 타입이라고 하는 또 그런 클래스가 사용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얘기가 있을 텐데 그냥 자유롭게 이거 한번 찾아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